22대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강원 정치 1번지 춘천을 시작으로 해서 각 선거구 여야 후보들을 만나서 아주 속 시원한 직격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순서로 춘천 갑의 노영호 예비후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그동안 춘천의 힘이 국민의 힘이다. 봉사활동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네요. 춘천 지킴이. 초심을 잃지 않은 너무 좋은데요? 27년간 춘천 지킴이. 네. 김장봉사. 여기 김장봉사도 김장봉사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연탄봉사도 있고 연탄봉사도 하시고 여러 분 많이 하시네. 봉사 전문가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함께 가면 노영호가 길이 걸어오는 됩니다. 길. 운동화 끈을 또 조여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의 직격 인터뷰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저는 26 나이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반을 넘게 저는 정당과 정치권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제 청춘과 지금까지 시간을 다 맞춘 게 이거라서 저는 제가 제일 이걸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 춘천이 그 동안에 어떤 애환을 겪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겪어보면서 왔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 아쉬움이 뭐냐면 수부도시고 또 수도권과도 밀접한, 가깝기도 하고 가장 밀접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늘 아쉬운 게 뭐였냐면 정치력이 부족해요. 모 의원님 이후로 근 20년 정도 남짓 춘천에는 중진이라는 의원이 안 계세요. 초선 아니면 재선에서 다들 끝나고 단순히 이번에 어떻게 한 번만 더 해야지, 저는 그 목표가 아니라 이왕이면 여기서 내가 3선 4선 가는 중진 의원이 좀 돼서 춘천도 이제 좀 그런 중앙 정치력을 좀 끌어올려야겠다. 주변에 있는 강원도 다른 지역을 보세요. 이제 그분들이 계속 쌓여서 지금까지 정치력이 쌓여서 오다 보니까 아마 이번 선거 지나고 나면 대부분 중진 반열이 올라요. 뭐 3선, 4선, 5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게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가장 큰 또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춘천도 이왕이면은 좀 재선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그냥 계획이나 말이 아니라 바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당 의원이 좀 된다 그러면 우리 진짜 수도권 시대가 더 현실화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저는 크게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상대 후보가 이제 신인과 여성이라는 그 이제 가점도 있고, 어떻게 돌파하시려는 이제 전략이 있다면? 정치가 신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현역 의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시민들이 좀 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판단을 해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지만 재작년 5월 23일 날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를 받아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온 데는 제 사욕 때문이 아니에요. 주어졌으니까, 국민이 저에게 일하라고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저는 정말 우리 캠프가 진심 캠프듯이 저는 진심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저를 지켜보신 많은 시민들이 저 정말 일하는 의원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지지해 줄 것이라 믿고요. 계속 그 기조를 가지고 시민들하고 접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같이 경쟁을 하는 당 소속 후보에 대한 좀 평가는 좀. 경력을 봐도 능력 있는 후보고 또 참신하고 전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장단점은 있겠죠. 대신에 또 정치 신인이나 보니까 또 배워가야 될 그런 과정에 있는 부분도 맞고, 그렇지만 하여간 저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죠. 다 10군데. 공약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상생형 순환주택 골드시티 춘천 유치라고 돼 있고, 골드시티 설명 좀 해주시죠. 춘천이 또 수도권 시대로 가고 인구도 30만 이상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어떤
자발적인 그런 자생적인 출산율을 가지고는 인구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수도권 집중화도 지금 심하니까 우리가 좀 흡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가서 뭐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또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우리 춘천이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 골드시티는 뭐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청장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은퇴하고 전원 생활을 해야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병원도 가까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우리 춘천이라는 지역에 대한 문화나 여가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게 복합적으로 지금 그 형성이 되는 그런 타운이거든요. 뭐 그 정도라 그러면은 제가 뭐 한 1만 2만 정도의 인원을 좀 늘려가는 데는 가장 빠른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영호 우리 후보님이 춘천에 출마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원 정치사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그 출마다라는 걸로 지금 평가를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권자들이 할 텐데 그 부분이 한쪽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27년 춘천 지킴이. 저 부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죠.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 지역에 대학도 아니고 초중고도 안 나온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여기에서 나와서 성공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제 스스로의 질문도 많이 던졌는데 제가 자신 있게 도전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여기가 제 삶의 터전이고 우리 자식들의 고향이고 삶의 터전이고 그리고 저는 또 여기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뼈를 여기다가 묻어야 되고 뭐 다른 일을 하든 뭐 서울에 가 의정 활동을 하든 어쨌든 뿌리는 여기 두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실 공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네, 많이 계세요. 뭐 뒤에 다니다 좀 상처를 받는데 다니다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 춘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의식과 수준을 진짜 굳건히 믿고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경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민주당의 허영케 의원하고 본선에서 겨뤄야 하는데 허영 의원에 대한 좀 평가는 어떠신지? 아쉬운 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 의원이셨잖아요. 지금 선거구 문제만 해도 그래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그 당시에 현직 의원으로 여기 또 의원님들이 계셨으면 좀 미리 이런 상황을 4년 전 시작할 때부터 좀 선거구 관련된 일들을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들고 제가 겪어보니까 여당이 중요한 거는 정책적인 면에서 지원의 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열심히 하는 분이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국회의정 활동은 2년 더 했지만 그렇지만 저도 27년 이 정당 생활을 해오면서 쌓아온 내공이나 제 인맥이 그분 못지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터전 잡고 30년 가까이 지금 올해 28년째인데 저는 정말 꾸준히 살아왔어요. 물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갑자기 알라하러 돌아온 연어가 아니거든요. 계속 여기 토종 물고기 마냥 계속 살았던 사람이고 적어도 제가 살아온 30년 가까운 춘천의 역사는 내가 저 잘 알고 또 그만한 열정도 있습니다. 내가 왜 본선에서 강한 후보인지 상대적으로 내가 더 월등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한다면. 현역 의원이 돼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이만큼 달려와도 하면 할수록 저는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 준비가 기간이 많이 됐겠죠. 또 오히려 신임보다는 밑에 기반 베이스는 제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뭐 그분이 춘천에 맞다리라 그러면은 저야말로 진짜 일꾼이죠. 저는 지금까지 강원도나 춘천을 위해서 일 하나로 승부해온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이나 준비 기간 또 그리고 어쨌든 뭐 우리 경쟁 후보가 되면 또 초선이에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 국회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 지금 산적해 있고 가야 할 길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거 처음부터 누가 다시 또 시작하겠어요. 뭔가 일을 계속 해오던 사람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허영 의원도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해오던 분이고. 예,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해결 능력은 그래도 여당이 나은 거고. 아, 이건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도대체 이 정개특위가 지금까지 합의해오고 해온 게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뭐 얼마 남았어요? 43일 남았는데 아니 후보도 후보고 그럼 시민들은 자기 와서 맞아요. 명함 한 장 안 돌린 지역에 가가지고 맞아요. 지금 당장 그럼 며칠 만에 그런 지역을 상대로 경선을 치러야 된다고요? 뭐 그런 상황들이 또 벌어지게 만드는 것도 문제고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게 제일 힘들고 예. 요즘에 진짜 어려운 거는 이제 이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후보자들도 자꾸 헷갈리게 하고 예. 제가 몸담고 있는 정치권인데 너무한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정치 신뢰도가 떨어지죠. 노영호는 어떤 사람이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저는 살아오면서 뭐 집안이 좋거나 경제력이 좋아서 전혀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정말 저는 살아오는 동안 개인적으로는 비빌 언덕 없이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저같이 이렇게 서민 생활로 살아온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서민의 마음, 흔히 얘기하는 흙수저로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저 같은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스펙 좋은 사람들이 와서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내가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 왜 정치가 어디에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저는 꼭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침마다 저도 다짐을 해요. 내가 이 초심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초심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진짜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노영호입니다. 화이팅! 자, 이상으로 이지 인터뷰 노영호 편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맞습니다.